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평원왕의 하나뿐인 딸 평강공주였습니다. 왜요? 왜냐면 평강공주가요. 아이고 이거 한번 울기 시작하면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맞아. 평강공주가 얼마나 잘 울었는지 온 백성인 평강공주를 울보공주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평원왕은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때를 쓰는 공주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던 것이죠. 어우 그 효과가요 대단했습니다. 평강공주는요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도요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라는 말만 들으면 거짓말처럼 눈물을 뚝 그치는 거예요. 와. 온달이 어떤 사람인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평강공주는요 절대 온달에게 시집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게 기억이 나요. 이게 왜 기억이 나죠? 동화를 읽었으니까요. 아, 동화를 읽었구나. 네. 그렇죠. 역사여행 갔다 온 줄 알았어요. 동화에 나와요,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역사서 삼국사기 열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묘사되었을지 삼국사기 열전 속 기록을 한번 보시죠. 실제로 어떻게 묘사되었을지 삼국사기 열전 속 기록을 한번 보시죠. 평강왕의 어린 딸은 잘 울었다. 울고 맞네요. 네, 삼국사기 열전에도요. 평강공주는 눈물이 많은 공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록도 한번 보시죠. 너는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야겠구나. 야, 우리가 동화책에서 봤던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역사서 삼국사기 열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돼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울보공주의 울음을 뚝 그치게 한 바보 온달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기록을 한번 보시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은 채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왔다 갔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온달은요 하나뿐인 가족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온달은 항상 시장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고구려 전체에서 유명했나 봅니다. 오. 근데 사실 저 행색만 봐서 바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니 요 안에 많은 게 있는 많은 게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왔다 지금. 갔다 안 했거든. 뭔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아. 왔다 갔다 왔다 계속. 갔다, 네, 왔다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집이랑 저 사람들 많은 곳이 뭐야 시장이라 하면은 그냥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바보라고 볼 수 없는데 하루에 1000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그냥 하루 계속 종일 눈 떠서 맞아요. 해질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쟤 바보네. 그럴 수 있죠. 교수님, 당시에는 한자로 적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었을까요? 네, 저기 온달전에는 어리석을 우자, 우온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자는 뭐 어리석다는 뜻도 있지만 뭐 우직하다, 고지식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착하다, 온순하다 뭐 이런 의미도 이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저 바보 온달이라는 것이 도저히 공주와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너무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바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은 우직한 사람이었는데 한자로 기록되다 보니까 바보가 공주 만나서 영웅이 되는 게 더 멋있겠다 해서 현대 사람들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네. 그렇죠. 어쨌거나 기록은 이거니까 상상력은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철이 든 고구려의 대표 울보 평강공주는 어느덧 16살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자란 16세 평강공주에겐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듭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16 기쁜 소식. 결혼. 네, 맞습니다.
결혼 정년기였던 평강공주에게 혼담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왕실과 혼담을 주고받던 집안 대체 어딜까요? 좋은 집안이었을 것 같아. 보시죠. 자, 상부 고씨 평원왕이에요. 그럼 이 혼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유 무조건 너무 좋아요. 예, 무조건 결혼해야죠. 네, 해야죠. 응. 평원왕은 얼른 상부 고씨와의 혼담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평강공주가 이 혼담 이야기를 듣더니 허럭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강공주가요. 네, 아버지한테 상부고 씨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라고 하니까 왜지? 이번에 우리 예원 씨가 평강공주가 되셔서 한번 읽어주시죠. 대왕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찌하여 그 말씀을 고치려 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부유한 생활이 보장된 상부 고씨와의 혼담을 뻥 차고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싫어했던 바보 온달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니 그때는 바보 온달이랑 결혼시키면은 울음을 그쳤잖아요. 네. 결혼하기 싫어서. 네.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너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한 말이다. 너와 온달을 결혼시킬 생각 전혀 없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들은 평강공주, 이제 마음을 돌렸을까요? 네. 자, 우리 예원 씨가 평강공주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오. 당치도 않습니다. 임금은 실없는 말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왕의 명령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 와. 평강공주는 한 나라의 왕이 지키지도 않는 말을 했냐면서 아버지 평원왕의 속을 또 한 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너무 충격일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왕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왕의 말로 받아들인 거죠. 원칙은 지켜야 한다. 약속한 거니까. 왕이 약속했잖냐.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아빠 평원왕이에요. 그럼 이 평강공주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좀 속 터지죠. 결혼하면 진짜 미래가 좀 이제 편안한 맞아, 미래가 맞아. 좀 보장된 사위가 딱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속 터지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딸에게 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평원왕,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나의 딸일 수 없다. 어찌같이 살 수 있겠는가? 와. 마땅히 네 갈 곳으로 가라. 나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평원왕이 화를 참지 못하고 평강공주를 궁 밖으로 쫓아내겠다면 강수를 둔 겁니다. 초강수. 평강공주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궁궐 나가버립니다. 세다 세다. 서로 이제 아버지랑 딸이랑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둘 다 센 거죠. 네. 고집이 둘 다 세요 지금. 공주께서 출궁을 아뢰고자 왔사옵니다. 대감이 실성을 하였는가? 왕실에 공주 따위는 없다. 자, 그렇게 평생을 자란 궁궐을 떠나 밖으로 나가게 된 평강공주. 자, 그런데 이때 평강공주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딘가로 향합니다. 어디였을까요? 분노한 평강공주가 향한 곳. 향한 곳이요? 네, 와 설마. 바보 온달. 맞습니다. 바로 온달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 아 진짜로요?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약속한 게 아닐까요? 뭐 어디 만나기로. 아, 시나리오를 짜고서 아니, 이렇게. 지금 바보 온다를 본 적도 없어. 근데 까마귀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만난 거 아니야? 비밀연애 중인 거 같은데. 사람들에게 물어 온달의 집을 찾아낸 평강공주는 깜짝 놀라고 합니다. 왜요? 평강공주는 살아생전 그렇게 낡은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약간 드라마인데? 평강공주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온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달의 집엔 온달이 없었어요. 어? 온달의 집엔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온달의 늙은 어머니만 계셨던 겁니다. 아이고야. 평강공주는요, 예의를 갖추고 온달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달과 결혼하기 위해 왔습니다. 온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너무 직진이다. 온달 어머니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평강공주가 귀한 신분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를 챈 겁니다. 맞네,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촉감 이런 걸로. 그렇죠. 향도 다르니까. 제 아들은 가난하고 누추해서 귀한 분과 가까이 할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온달의 어머니는 평강공주의 청을 거절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끈질긴 부탁에 못 이긴 온달의 어머니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산과 숲으로 누름나무 껍질을 가지러 간 듯한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온달 어머니의 말을 들은 평강공주는요, 또 불이 났게 어딘가로 향해 갑니다. 또 바로 온달이 올라갔다는 산이었습니다. 평강공주 어떤 사람입니까? 뜻을 굽히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온달에게 다가가 첫 마디를 뱉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왔습니다. 자, 평강공주의 청혼을 들은 온달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어린 여자가 마땅히 할 행동이 아니니 분명 사람이 아니고 여우 귀신일 것이다.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한눈에 봐도 귀한 신분의 어여쁜 여인이 어둑어둑한 산길에서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대뜸 결혼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귀신이죠. 맞습니다. 온달의 입장에서 평강공주는 이상한 사람 혹은 남자를 홀려 간을 빼먹는 여우 귀신, 즉 구미호?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요. 온달은 지게를 벗어 던지고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쌔게 도망을 갑니다. 아이고. 집으로 돌아온 온달은요, 평강공주를 쳐다봐 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온달의 어머니는 옆에서 서로 신분이 맞지 않아요. 평강공주를 극구 사양합니다. 평강공주는요,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그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직도 안 감겨? 아이고. 왜 이래? 평강공주가 온달의 집으로 들어가더니 온달에게 다시 청혼을 한 겁니다. 자, 여원 씨가 그 마음을 한번 담아서 읽어주시죠. 뭐지? 진실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해진 다음에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와. 네. 서로 마음만 통하면 재물이 많든 적든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근데 멋있는데요? 평강공주의 이 적극적인 청혼 공세에 결국 온달 마음을 돌립니다. 그런데 평강공주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달과 온달 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네요. 아 어? 큰일 났구만 또. 아닙니다. 쓰러질 듯 허름했던 온달의 집에 물건들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아, 잠깐만. 아니. 이거 드라마다. 아니. 자, 이가 빠지고 낡은 그릇은 반질반질한 새 그릇으로 바뀌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밥상엔 쌀밥과 고깃국이 올라옵니다. 대박. 심지어 수발을 들고 심부름하는 노비까지 들였습니다. 에? 노비까지요?
가난했던 온달의 집이 부잣집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어떡해요? 그러면 자, 대체 어디서 돈을 마련하고 집안 살림을 채웠을까요? 삼국사기 열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궁금합니다. 공주는 값비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걸고서 궁을 나와 홀로 갔다. 아, 오. 되게 귀엽다. 귀여워 이렇게. 이게 금발악지 아니겠습니까? 예. 평강공주는요 무작정 궁궐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에 돈이 될 만한 값비싼 보석 팔찌 수십 개를 빼곡하게 차고 나온 겁니다. 아, 자, 여러분이 볼 때 평강공주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야무져요. 네, 현명해요. 야무져요. 현명해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렇게 평강공주와 온달이 결혼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나뭇가지에 싹을 틔울 때 고구려의 지축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렵제. 제 뭘 것 같아요? 이런 거 수렵. 잡는 잡고 거. 활 쏘고. 네, 그렇죠. 잡는 거요. 바로 고구려의 낙랑 언덕에서 매년 3월 3일에 열리는 사냥 대회였습니다. 왕이 창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의 뛰어난 무사들은 다 저기 행사에 참여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군술 또는 말타기 이런 능력들을 이제 보이면 왕의 눈에 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수렵 행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재 등용의 그런 장이기도 했습니다. 사냥대회가 시작됩니다. 무장들이 말을 타고요. 사냥감을 향해 활시위를 당하는 그때 왕은 물론이고 모든 병사의 이목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고구려에서 내로라는 무장들이 모두 모인 사냥대회에서 훌륭한 무예의 솜씨를 지닌 무장이 혜성처럼 등장한 겁니다. 참석자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 달리던 그는요 가장 많은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평운왕은 서둘러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저 훌륭한 무사를 내 앞으로 불러오라. 그리고 자신 앞에 선 늠름한 무사에게 평운왕은 친히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설마. 제 이름은 온달이라 하옵니다. 구걸하면서 살던 온달이었잖아요. 네.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온달이 어떻게 고구려 최강 무장을 제치고 훌륭한 무예를 뽐낼 수 있었을까요? 이 뒤에는요. 평강공주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극진한 내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갑자기 돈을 떡 쥐어주더니 말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온달은 당장 그럼 시장에 다녀오겠소. 남이 채비했죠. 그런데 평강공주가 돌아섰던 온달의 소매뿌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평강공주는 꼭 이곳에서 말을 사라고 당부합니다. 어딜까요? 구경목장. 나라에서 운영하는 말 목장입니다. 구경목장에서는요 혈통 좋고 우수한 군말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온달은요 이 구경목장에서 병색이 짙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쇠약한 말을 고르네요. 왜 그랬을까?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바로 평강공주가 꼭 구경목장에서 말을 사되 반드시 병들고 쇠약한 말을 사오라고 시켰거든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경목장에서는 기르던 말이 병이 들면 치료하지 않고 잔마로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잔마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만약 이 잔마를 사서 건강을 회복시킨다면 어떨까요? 남는 장사요. 금세 기량을 회복해서 웬만한 말보다 좋은 명마로 길러낼 수 있었겠죠. 왜냐면 정말 좋은 명마는 너무 비싸거든요. 온달은요 평강공주가 시키는 대로
쇠약한 말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평강공주는요 성심성의껏 말을 돌봤고요. 말은 곧 살이 찌고 튼튼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됐다고 생각한 평강공주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훌륭한 장군이 되려면요 글도 알아야 하고 병법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평강공주 어떻게 했을까요? 평강공주도 온달을 경당에 보내서 글을 배우게 하고 무예를 갈고 닦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궁궐에서 평강공주 본인이 보고 배웠던 것들도 온달에게 아낌없이 전수했을 겁니다. 팔은 더 높게, 어깨 펴고, 무릎 굽히고, 뒷다리 펴고. 이 시선으로 검 끝에 집중해. 자, 그렇게 평강공주의 내조 덕분에 바보온달은 훌륭한 무장으로 탄생했던 겁니다. 이거 드라마다 이것도. 네. 그리고 평온왕은요 수렵 행사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치른 온달과 평강공주를 왕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평민이었던 온달을 고구려의 무장으로 임명하죠. 조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수렵자 1등이니까. 잘했으니까. 그죠? 그동안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던 온달이 왕실의 일원이자 왕의 측근이 된 상황.